터키의 한 경제 기자가 쓴 기사 하나로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깔보며 신랄하게 비판하던 그녀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는 당황했고 국민들은 분열됐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기자, 그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메리의 코책입니다. 이스탄불 경제신문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경제부 기자죠. 터키 경제 전문가로 불리며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일이 제 주특기였습니다. 2023년 봄, 터키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 저는 이 정책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리 대단한가 싶었거든요. 작은 나라에서 온 기업들이 우리 터키 시장을 점령하려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국장이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메리에, 이번 한국 기업 규제건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당당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는 터키 국영기업에서 30년간 일한 분이셨죠. 딸아, 터키는 강한 나라다. 우리가 왜 다른 나라 기업들 눈치를 봐야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동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 터키 경제 자립을 위한 필수 조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썼죠. 이제 당당히 맞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메리의 기자 말이 맞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외국 기업들한테 의존하지 말자는 내용들이었죠. 저는 뿌듯했습니다. 편집국에서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동료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메리에, 이번 기사 정말 시원하게 썼다. 한국 기업들도 이제 우리 실력을 알겠지?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계 터키인 친구 아이셰가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메리에, 요즘 기사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답했어요. 아이셰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터키에서 하는 일들 제대로 알아보고 기사 써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뭘 더 알아봐야 하나? 외국 기업은 외국 기업이지.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그냥 일본 다음 가는 아시아 나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터키보다 작은 나라가 뭘 그리 잘한다고 호들갑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부에서도 제 기사를 좋아했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직접 전화를 주더라고요. 메리의 기자, 이런 기사가 필요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일주일 후 편집국장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메리에, 한국 기업 대표하고 인터뷰 한번 해봐. 반박 기사도 나와야 균형이 맞지 않겠나?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한국 기업놈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뷰 상대는 한국의 중견 건설회사 터키 법인장이었습니다. 김정수라는 분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죠. 이스탄불 시내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정수 법인장의 모습이 의외였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좀 거만하고 오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수는 정말 정중했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터키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터키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죠. 김정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님,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담겨 있어요.
이걸 그냥 달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터키에 와서 돈만 벌어가겠다는 얘기냐고 따졌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에는 관심도 없냐고 화를 냈어요. 김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터키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기술을 달라는 것과 함께 개발하자는 건 다른 얘기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짜 협력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좀 당황했어요.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대답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터키를 하청업체 취급할 거냐고 물었어요. 김정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터키를 하청업체로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터키 기업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기술 이전을 거부하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정수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기술은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강제로 빼앗으려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정수의 말투나 태도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오만하거나 거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 인터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메리애야,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지 않니? 기술이란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까지 한국 편을 드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너도 기자라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지. 김정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쓰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예상했던 오만한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신념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기사 제목을 한국 기업의 변명, 과연 진실일까라고 정했습니다. 김정수의 말을 전했지만 제 관점을 확실히 드러냈어요. 결국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썼죠. 며칠 후 정부에서 큰 발표를 했습니다. 터키 독자 기술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중단하고 터키 기업들만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견 후 저는 바로 기사를 썼어요. 터키의 당당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드디어 터키가 진정한 독립을 선언했다고 썼습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에 목매지 않겠다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칭찬했어요. 동료 기자들도 흥분했습니다. 메리에, 이번엔 정말 잘했다. 터키의 자존심을 세웠어라고 말하더라고요. 편집국장도 만족해했어요. 이런 기사가 나와야 국민 정서에 맞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기뻐하셨어요. 전화를 걸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아, 내가 쓴 기사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야 터키다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저는 뿌듯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터키 최대 건설회사인 야피 크레디 그룹이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이스탄불과 앙카라를 잇는 고속철도 구간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기존에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터키 독자 기술로 추진하기로 했죠. 프로젝트 착공식에 저도 취재를 갔어요. 야피 크레디 회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터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기사를 송고했어요. 터키 기술력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썼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깜짝 놀랄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자신 있게 전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착공식이 끝나고 야피 크레디 엔지니어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표정이 별로 밝지 않더라고요. 한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엔지니어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우리끼리만 하기엔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분 나빴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터키 기술력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엔지니어는 쓴웃음을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착공식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취재하러 다시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공사 진행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져 있었거든요. 현장 소장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소장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냐고 다시 물었어요. 소장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던 공법을 우리가 따라 하려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설계 도면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터키 기술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거죠라고 물었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별로 자신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스탄불의 지하철 확장 공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터키 기업만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어요. 취재를 나가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터널 굴착 중에 지반이 무너져서 작업자 3명이 다쳤거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공사는 전면 중단됐어요. 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반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정밀한 지반 조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터키 기업들은 그 수준까지 못 미쳤던 거죠. 현장에서 만난 터키 엔지니어가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우리가 몇 달 만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써온 기사들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그런 게 다 변명이다. 터키 사람들이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정부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메리의 기자, 요즘 프로젝트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자제해주면 안 될까요?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을 보도하는 게 잘못이냐고 반문했어요.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야 맞지만 시기가 좀 그렇다. 프로젝트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자신 있으면 왜 보도를 막으려고 할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잠시 참아야 하는 건지 말이에요. 그로부터 2달 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탄불 전역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 거예요. 원인은 터키 독자 기술로 건설한 변전소에서 일어난 시설 오작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집 전체가 캄캄해졌습니다. 처음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밖을 보니까 온 동네가 다 정전이었어요. 휴대폰으로 확인해 보니 이스탄불 시내 절반이 전기가 나갔더라고요. 저는 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전력공사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가 안 됐어요. 직접 가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전력공사 부사장을 겨우 만났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뭐냐고 물었어요. 부사장이 땀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신규 변전소의 제어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복구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신규 변전소가 바로 터키 독자 기술로 건설된 곳이었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끊고 터키 회사만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들이 비상 발전기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도 멈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였어요. 신호등도 나가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한 시민이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터키 기술이 최고라고 하더니 이런 사고가 왜 생기는 거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복구 작업 중에 터키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업의 긴급 기술 자문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결국 한국 측 도움을 받아서야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터키 독자 기술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지만 그걸 그대로 쓰기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니까 조카 에미네가 와 있었어요. 이모, 왜 자꾸 전기가 나가요? 오늘 숙제도 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진한 질문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메리애야, 이제 좀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아버지도 말없이 뉴스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에 목소리 높이시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음날 편집국에 갔더니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편집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메리애, 어제 정전 사건 어떻게 볼 거야?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써야죠 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편집국장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사실대로 쓰되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써라. 국민들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언론이 사실을 숨겨도 되는 건가요? 정전 사건 이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조카 에미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자꾸 전기가 나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김정수 법인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 번 더 만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김정수는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같은 호텔 로비에서 만났죠. 이번엔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너무 공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기자님도 일을 하시는 거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한국 기업들이 터키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김정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수가 자료를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터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들의 성과였어요. 현지 고용 창출, 기술 교육, 공동 연구 개발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터키 직원들을 한국에 보내서 교육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기술을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발전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김정수가 말했어요. 기자님, 저희는 터키를 정말 좋아해요. 한국 전쟁 때 도와주신 고마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오해를 받게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기업들을 이용만 하려는 나쁜 놈들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저는 정전 사건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업이 도움을 줬다는데 사실이냐고 말이에요. 김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터키 분들이 요청하셔서 기술진을 보냈어요. 김정수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함께 했다면 말이죠. 저희가 제안했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바로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결국 터키가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처음부터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 쓴 기사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었는지 보였어요.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감정만으로 쓴 글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게 용기야. 이제 바로잡으면 되는 거 아니니? 저는 그제야 결심이 섰어요. 진실을 써야겠다고 말이에요. 김정수와의 두 번째 인터뷰 후 저는 며칠간 고민했어요. 진실을 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해왔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월요일 아침 편집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메리에, 요즘 한국 기업 관련 기사 어떻게 할 거야? 정부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데 말이야.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후배 기자 셀마가 제게 말했어요. 선배, 저 어제 한국문화원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만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셀마의 말을 듣고 저는 더 확신이 섰습니다. 저만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바로잡는 게 기자로서 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편집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국장님, 저 한국 기업 관련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기사를 써보고 싶어요. 편집국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새로운 시각이라니.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만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취재해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진짜 모습은 달랐어요. 이걸 독자들한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메리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써온 기사들이 틀렸다는 얘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서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터키 경제 위기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터키에게 손해였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편집국장이 제 기사를 보더니 펄쩍 뛰었어요. 메리에, 미쳤어? 이런 기사가 나가면 우리 신문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기자가 아니라 선전꾼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큰 싸움을 했어요. 딸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나라를 팔아먹는 거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거짓말로 나라 사랑하는 게 진짜 애국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메리에야, 내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말아라.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은 피해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편집국장이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제 기사가 나간 후 터키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처음엔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한 대학생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메리의 기자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용기 있는 보도 감사합니다. 그런 응원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터키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비난하던 관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경제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수 법인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자님, 정말 용기 있는 기사였어요. 저희도 다시 터키와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 달 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기술 이전이 아니라
함께 개발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제일 기뻤던 건 조카 에미네의 반응이었어요. 이모, 이제 전기 안 나가죠? 라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응, 안 나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나갈 거야 라고 대답해줬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을 바꾸셨어요. 딸아, 내가 옳았다. 진짜 애국이 뭔지 너한테서 배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믿어주셨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니까 더 뿌듯했어요. 6개월 후 한국 터키 경제협력 포럼이 열렸습니다. 저도 취재차 참석했어요. 김정수를 다시 만났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기자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포럼에서 터키 총리가 연설했어요. 과거 우리의 오만함을 반성합니다. 이제 진짜 파트너십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도 화답했어요. 터키는 우리에게 소중한 형제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기술은 나누면 배가 되고 편견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였습니다.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담았어요. 친구 아이셰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리에, 내가 터키와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저는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취재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협력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제 새로운 꿈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